협상의 기술,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드라마 속에서 협상의 장면은 실제로는 이게 진짜 말이 돼 현실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긴 하죠. 뭐 드라마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진짜 FBI 협상 전문가는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협상을 이끌어낼까요? 5가지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BI 출신 협상 전문가가 말하는 5가지 협상 팁. 첫 번째, 노라고 말하게 유도하기. 두 번째, 상대방 말 반복하기. 세 번째, 상대의 감정 명명하기. 네 번째, 부정적 생각 미리 꺼내기. 다섯 번째, 잘 조율된 열린 질문하기. 첫 번째, 노라고 말하게 유도하기. Getting to know. 많은 사람들이 협상에서 yes라는 답을 얻어내려고 하죠. 근데 오히려 크리스 보스는 노라고 말하게 유도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대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상대방은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협상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때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너무 불편하게 했지. 그러면 상대방은 보통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협상의 기법은 상대가 자신의 의사가 오히려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노라고 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안도감 덕분에 오히려 그 이후에 좀 더 친밀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대방이 예스라고 막 말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협상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상대방 말 반복하기, 미러링 기법. 이 기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의 말을 따라 반복하는 미러링 기법은 상대가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 그러면 일단 지루하구나 라고 상대방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 보십시오. 이런 미러링 기법을 쓰면 상대는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말을 계속할 심리적 여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대화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또 시간을 벌면 상대의 진짜 의도나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상대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 감정 명명하기, 레이블링 기법. 레이블링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라벨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짐작해서 뭐뭐인 것처럼 느껴지시는군요 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고객이 화가 나 있으면 많이 불편을 겪으셔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레이블링 기법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유효하다고 검증해 주는 방법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연인이 오늘은 약속 시간 늦었네. 나랑 약속은 맨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또 늦어서 많이 서운했지. 정말 미안해. 그래 나 혼자 한참 기다렸다고. 너한테 내가 이렇게 뒷전인가 싶어서 너 소중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구나. 그런 기분 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명명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쉽게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제대로만 짚어준다면 그렇지 네 말이 맞아 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껴서 방어태세를 풀고 더욱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갈등 상황이라면 감정의 열기가 좀 가라앉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성적 대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내 기분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느낌 덕분에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게 되겠죠. 네 번째, 부정적 생각 미리 꺼내기, Accusation Audit 기법. 이 기법은 상대가 나에게 가지고 있을 법한 부정적 생각을 먼저 말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중요한 부탁이나 제안 혹은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부정적으로 반응할까 우려되는 경우에 쓰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실제로 갖고 있을 법한 부정적 생각을 솔직히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진짜 우려될 만한 점을 건드려야지 효과가 큽니다. 이런 경우 당신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대화에 임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상대는 좀 더 열린 자세로 듣게 됩니다. 이런 Accusation Audit 기법을 쓰면 까다로운 협상에서 출발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품었던 반감을 미리 서로 인정함으로써 본론으로 들어갈 때 논의에 집중할 수 있고
감정적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잘 조율된 열린 질문하기, calibrated question. 이 calibrated question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es나 no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로 what이나 how로 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상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묻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 이런 방법입니다. 보통 why, 왜라고 시작하는 질문은 상대방을 좀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why보다는 what이나 how, 어떻게 또는 무엇을로 시작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좀 더 도움을 구하는 어조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why보다는 how나 what 이런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 역시 자신이 통제권을 쥐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답변이 예나 아니오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게 되고 당신이 직접 주장하지 않아도 상대가 답변 속에서 협상에 유리한 정보를 내놓거나 양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 제가 왜 그걸 해야 되죠? 라고 맞서는 대신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상대방의 공격 포인트를 희석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오히려 당신 편에 서서 고민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데 집중하느라 갈등보다는 문제 해결에 좀 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협상이나 대화가 나에게 좀 더 유리한 더 협력적인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세요? 드라마나 이런 협상의 기술이나 결국은 다 이론적인 거죠. 본인이 직접 협상에 참여해서 실제 적용해보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진짜 협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본 이 5가지 협상의 기술 가지고 실제 필드에서 본인의 언어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해주네.